매주 수요일 4부에 열리는 뉴스킹의 정계 특위 시간입니다. 정치위원이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자 개그위원을 맡고 계시는 방송의 오인혜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그위원이라니요. 그렇다고 뭐 정치위원은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정계 특위입니다. 정치인 개그맨 특별위원회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개그위원을 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잘 계셨습니까? 정계특위 그것 뜻인가? 네, 사개특위 있잖아요. 오케이, 우리는 정계특위입니다. 정치의 개혁특위 아니고. 예. 아, 네. 아니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젊어지신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샴푸 선전하면 안 되죠. 해도 그 광고 그 요새, 제품 얘기만 해도 됩니다. 요즘 샴푸만 하면은 네. 염색되는 게 있어서 네.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염색을 아주 쉽게 하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염색하려면 막 하루 종일 걸리고 했는데 네. 샴푸하면서 자연스럽게 염색을 하는 그 거예요. 샴푸가 나온 지 5년이 넘었거든요. 그 샴푸가 나온 지. 저도 네. 잘 안 써서 어쨌든 간에 평생에 염색을 좀 해봐서. 예, 아주 뭐 젊어 보이시고 보기가 너무 좋다. 댓글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어제 20대 대통령 취임식 열렸는데 아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왔고 10년, 9년 만에 대규모 행사 열렸습니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날씨가 한몫해줬다. 그다음에 뭐 잔치집에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튼 봄날 따뜻한 날씨에 국민들이 많이 참석해줘서 보기는 참 좋았다. 네.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 또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 같은 자리에 오래간만에 네. 처음 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여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봤죠. 우리 오윤혜 씨도 일반 국민으로 또 네. 시민으로서 봤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네. 퇴임할 때도 그랬고 취임할 때도 그랬고 정말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취임사 중에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게 자유가 35번 나왔다. 소통 부분은 노동 뭐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유하면 또 우리 제가 이거 자유의 선 진짜 많이 말씀 많이 했죠. 우리 자유의 대표님. 아이콘인가?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네. 이런 헌법적 가치가 있고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네. 뭐 그러한 부분에서의 자유. 뭐 또 하나는 뭐 반지성주의하고 자유하고 자꾸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서 네, 궁금합니다. 그거는 조금 왜 저 부분을 들고 나올까? 반지성주의라는 것은 뭐 뭐라 그럴까?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했던 그런 용어를 말을 못하지만 조금은 감성적, 감정적 다수에 의한 그러한 논리 뭐 이런 거를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지성주의보다 반지성주의가 나쁜 거는 분명하죠. 근데 그것이 개회에서 취임식에 그 부분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증거 그다음에 뭐 자료, 예. 과학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반지성주의라는 게 메커니즘. 1950년도 미국에서 항상 그 기계론에 맞춰가 막 할 때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네. 비판할 때 이 예. 반지성주의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네요. 트럼프와 네. 문재인 정권 뭐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딱 와닿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취임사? 자유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네. 뭔가 그럼 우리가 안 그래도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가 더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혹시 지금 정권에 대해서 조금 쓴소리를 하거나 이렇다고 해도 그것도 이제 언론의 자유 또 발언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유 그런 네. 의미의 자유. 네. 자유라는 건 정말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이기도 하니까요.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 이제 물러났습니다. 대표님은 남다를 것 같아요. 5년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손꼽아 기다렸지.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기다린 만큼 그 결과도 지금 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인가? 네. 전 대통령 말씀대로 양산에 가셔서
이제 정치권에서 좀 떠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아마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그게 지금 뭐 민주당 상황으로 봐서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면 좋겠다. 뭐 양산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성공한 정권이다, 실패한 정권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하루 됐는데 그래서 끝난 지. 뭐 평가들이 이제 쭉 있어 왔는데 네. 하나는 민주당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손해를 봤다. 민주당 저는 때문에. 그런 입장이에요. 예. 민주당 때문에.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고 뭐 국민의힘이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110석 가졌는데 소수 정당이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어쨌든 예. 그런 그 국회에서의 균형점이 상당히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많이 잡았다. 그래 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가 굉장히 나쁜 점수가 많이 간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 정체성 문제예요.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막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졌는가.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들이 있겠죠. 네. 단지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 그런 뭐 소통하시겠다 얘기 많이 하셨는데 뭐 그 소통도 좀 약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덮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대표님은 보면 오히려 그 민주당이 국회를 좀 많이 의석을 얻은 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이 된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렇네요. 오은혜 씨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정치를 네, 하시니까 그런 예. 생각도 있을 수 있겠다.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식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진짜 짐이 무거웠구나. 해방됐다 막 그런 네. 얘기 많이 했어요. 뭔가 이제 네. 진짜 다 내려놓고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짐이 무거우셨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여기 또 출연하셔서 탁현민 비서관님께서도 네. 막 이렇게 가방을 막 던지면서 퇴근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사진에 찍힌 걸 보고 네. 정말 많은 분들 문재인 전 대통령 비롯한 측근분들이 정말 짐을 이제 내려놓고 해방감에 이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가 될까요? 포스트 코로나. 다들 저는 인사 얘기할 줄 알았는데 포스트 인사 코로나. 추경 얘기할 때 포스트 지금- 코로나가 지금 문제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국간이 비었고 예. 뭐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패가 경제 실패입니다. 경제 부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그게 직격탄 코로나의 팬데믹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우리 경제 주체의 중심 세력, 네. 중산층 그렇죠.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인사 문제는 뭐 이래저래 해석될 거예요. 뭐 왜냐하면 뭐 6.1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밀고 땡기고 하지만은 뭐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게나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로 봐서는 경제다.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그 부동산, 그다음에 저소득층, 코로나에 직격탄 맞은 자영업 소상공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돈으로 자꾸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뭐 손실보상금은 바로 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추경안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추경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여야가 바뀌었지만은 서로가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데 네. 또 500조 가까이가 또 풀면은 또 50조 문제다. 가까이가 또 풀면은 50조 정도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아하. 우리가 쉽게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점도 있지만은 3고 소위 고금리, 고환율 또 우리나라에서는 고물가 이 문제가 이제 직격탄으로 바로 넘어오거든요. 물가 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여기에 아마 전력을 다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이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진짜 해야 될 거를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환율 이런 거 이제 물가
물가. 물가 너무 높고 그리고 지금 기름값 너무 비싸고 기름값 너무 비싸요. 과일값 너무 비싸고 지금 장을 네. 볼 수가 없어요. 엄마 입장으로서. 근데 돈을 또 푸는 상황이 돼 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풀어야 되는데 네. 당연히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는데 풀면 또 힘들어지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매달 100만 네. 원씩 준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엄마로서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사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서 뭐 사람을 쓰면 되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누구를 쓰냐 사실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엄마 입장에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좀 오랫동안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력 보강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좀 맡아서 5시, 6시까지만이라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돈을 100만 원씩 주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말씀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돈 정말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뭐 550만 원 주는 것보다 정권에서 뭐 너무 많이 줘놔가지고 아니 전체적으로 그 많은 세금을 웬만큼 줘가지고 별로 뭐 크게 국민들이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제가 말하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네. 예. 구조적으로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된다. 네.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핵심이 부동산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일반 젊은층이나 또 서민들이나 뭐 중산층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네. 집을 갖겠다는 희망 이게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의 큰 그 미래가 무너진 거잖아요. 자기의 그렇죠. 미래가.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바꿔나갈 거냐. 뭐 그런 부분을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다. 산더미다. 진짜 산더미예요. 지성 반지성 얘기할 때가 아니다.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그 개념적으로 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요. 예. 반지성이나 뭐 자유라는 표현 안에 모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뭐 알 수 있지만은 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쉽게 가라. 뭐저 취임식은 대국민을 해서 하는데 너무 어렵게 갔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뭐 저게 뭐지? 저도 사전 좀 찾아봤어요. 네. 이게 뭐야?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도 뭐 취임식에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맞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하겠지? 그래서 어렵게 얘기할 때는 안에 던기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그건 제가 답을 못할. 우리 댓글에 네. 두 분이 너무 어울린다 그럽니다. 사실은 안 어울리는 조합이다.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과 네. 또 방송인 또 네. 개그위원 우리 오윤혜 씨 두 분이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하는데 이 저 방송은 은근히 잘 어울립니다. 너무 듣기 좋고 보기 아. 좋다라고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으니 먼저 뭐요? 오윤혜 씨한테 먼저 드릴게요. 어제 주목받은 또 분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 취임식에 오셨고 화면에 몇 번 잡혔습니다. 네.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 한번 저 주십시오. 박근혜님에 대한 얘기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조원진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제 좋았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국민의 저는 포함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아. 조금 어색하고 아직도 예, 아직까지. 예.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박근혜님을 넣은 거잖아요 감옥에. 근데 이제 김건희님이 옆에서 이렇게 김건희 부인이 네. 부인 김건희 씨가 여사님이, 이렇게 예. 여사님이 예. 이렇게 옆에 또 이렇게 뭐라고 보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게 약간 국민으로서는 되게 어색하고 뭔가 야, 좀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솔직한 네. 거 답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너무 솔직하게 답을. 뭐 그런 생각부터 네. 빨리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해자잖아요. 아무튼 아까 말씀 그대로 하도 피해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악감정이 있을 수 있는 분이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잠깐 조우했을 때 저도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해요. 그것도 네. 되게 궁금한데 네. 뭐 아마 뭐 건강하시죠. 뭐 그 정도 얘기 그렇죠.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어색하지만은 만나야 될 자리고 또 몸이 불편하시지만은 몇 시간 차를 타고 올라와서 참석했다라는 그 자체 그것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뭐 해석을 달고 이런 부분들은 별 의미가 없다 이래 보는 거고요. 네. 뭐 여야가 정권은 언제라도 교체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고 또 그대로 정권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단지 하나 전직 대통령 또 원이 좀 많은 그런 자리잖아요. 이제 국민들께서 네, 그렇죠. 그런 자리를 그냥 그대로
우리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면 좋겠다. 거기에 뭐 이런저런 해석을 다는 자체가 뭐 그거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은 많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그냥 그대로 보자. 네. 무지개도 뜨고 뭐 네. 해물이도 무지개 뜨고 얘기가 많은데 해물이도 뜨고 했다는데 뭐 무지개 뜬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정말 날씨가 대낮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또 취임사 할 때 아마 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참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무지개. 단지 하나 대한민국이 무지개라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 네. 7색깔의 조합 아니겠어요? 협치 소통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그게 또 무지개로 야 좀 협치해라 이런 뜻 아닌가? 취임사에 그게 없으니까 무지개가 뜨면서 협치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늘에 계시. 하시군요. 네. 참 뭐 마지막으로 결국 또 달성의 사저도 있고 양산의 사저 두 전직 대통령이 이제 거기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 많이 좀 편하게 두 분 다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네. 몸은 내가 옥매에 있을 수 있지만 정신은 자유로워졌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본인께서도 정신을 좀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뉴스 안 봐도 이제 되겠다. 이런 홀가분한 마음 느낄 수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도 아예 영향을 안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두 분의 등장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대표님이 제일 초기 얘기하시니까. 두 분이 좀 다르죠.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5년을 퇴임한 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여러 가지 명예회복 부분들이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은 분이라서 좀 입장들이 좀 다르죠. 단지 하나 국민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너무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저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우선 건강 회복하는데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두 분들이 다 뭐 너무 내용들을 잘 아는 분들이니까 잘 하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식 석상에 지금 136일 만에 이제 드러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또 같은 또 여성이니까 뭐 차림이나 이런 것도 눈여겨 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백색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등장하셔가지고 놀랬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옷에 되게 신경을 썼는데 굉장히 다 하얗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도 없이. 취임식은 하얀색, 또 현충원 갔을 때는 검정색, 또 외빈 접견할 때 또 옷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바꿨습니다. 제가 하얀색밖에 못 그 봐가지고. 취임식이니까요. 하얀색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손도 못 대는 옷이라서 바로 흘리거든요.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커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깔끔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했고. 저 개인적으로 질문인데 잘 몰라서 여성들은 그 하얀색 옷 입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여기 파운데이션이 목 이렇게 살짝이라도 묻으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깔끔하시고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용히 이제 내조하겠다. 공식 석상에 잘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뭐 조용히 내조하시는 게 맞죠. 김건희 여사께서 조용히 내조하시고 뭐 조용히 뭐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조용히 하겠다. 정치판이 조용해졌으면 좋겠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께서 좀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좀 본인 말씀대로 조용한 내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뭐 내조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분하게 조용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SNS를 좀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우리 오연혜 씨도 제가 당연히 SNS 하는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연혜 씨도 제가 무슨 숨 쉬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더 하거든요. 자주. 그래서 네네. 그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안 하지를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하다가 안 하면 너무 허전하고. 예. 그거는 뭐 예. 안 하시는 게 맞겠지. 근데 지난번에 그 모란시장 것도 잠깐 올렸다가 뭐 큰 뜻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놀라야 되니까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식 입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국민들이 어려운 부분, 막 이런 부분에 좀 많은 내조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워낙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네. 많아요. 조그만 정성, 조그만 성의에 감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마음으로 예. 혹은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을 좀 찾아뵙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알겠습니다. 네. 집무실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시대는 마감됐습니다.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통 오늘 오시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죠. 저 오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윤혜 씨하고 사는 곳하고는 뭐 관계는 전 성북구에 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완전 좀 하지만 거리가? 제가 뭐 여의도를 자주 예.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왜 아예 그리고 제가 용산 아이파크몰을 아주 자주 갑니다. 용산을 자주 가시니까. 용산 자주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통을 강조하셔서 용산으로 오셨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용산 아이파크몰을 가니까 가는 길에 우리 대통령님을 뵐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용산은 집무실이 소통과 가까워진다는 국민과 가까워진다는 그 의미를 아직은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똑똑똑 하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국방부 안에 있기 때문에. 쫓겨나겠죠, 이런 저는. 얘기가 사실 어쩌면 일반 국민들 얘기 우리 조 대표님 계속 웃으시는데 똑똑똑하면 놓고 기순. 군대 똑똑똑 놓고 기순이 되는 건데 사실은 국민들 만나기가 더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뭐 그 새로 정권을 맡으면은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일찍 나가고 좀 늦게 퇴근하면 해결되죠. 뭐. 교통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다음에 집무실에서 뭐 할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뭐 이제 용산 시대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잘해야 된다. 교통 얘기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SNS에 다른 건 몰라도 네. 조금 막히면 바로 올립니다. 최근에도 예행 연습한다고 올림픽대교 왜 막나? 네. 올림픽대로 왜 막나? 난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잘 보시죠 SNS에 그런 네, 것들. 보고 저랑 친한 친구가 또 용산에 살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출근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포기했다고 두 부부가 얘기하더라고요. 교통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용산 시민들은 분명히 어떤 불편함을 굉장히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유튜브로 많은 분들 글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대표님 덕분에 1000명 시청까지 지금 와 있는데 힘을 좀 내주세요. 아니 대표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구독자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접속사님들한테 관심을 이 방송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방송 참 유익하다. 재미도 있더라. 아니, 대표님 나올 때만 유익하다는 말도 또 있어요. 아니, 그렇죠. 박변님이 잘해주세요. 뉴스킹을 살리셔야죠. 살려야 되는데. 의원님께 묻어가려고 하지 이왕이라도 한 마시고. 20만 더 들어오시면 뉴스킹 뭐 왕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보궐선거 지방선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대구 수성에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인선 후보는 사실은 주호영 의원한테 한번 밀리고 홍준표 의원한테 밀렸던 기억이 납니다. 홍준표 의원한테 한번 밀리고 두 번이나 그 당에 공천을 받고 무소속에 밀렸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대구에서는 아. 유명하신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아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예. 단지 그 시점을 뭐 좀 왜 그렇게 취임식하는 날 그걸 발표하고 왜 그렇지? 시점이 뭐 아쉬운 점이 있고요. 예. 아무튼
뭐 그 나무당 국민의힘당에 뭐 하는 거가 저는 뭐 별로 그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요즘 뭐 공약 문제 예.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얘기 예, 맞습니다. 공약이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뭐 예. 그런 얘기 병사 월급 200만 원. 사실은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후퇴 뭐 5년 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가부는 폐지하면 폐지하는데 그 보안 뭐 여가부 정책을 다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2% 성장, 2% 성장은 제로 성장이라 하잖아요. 네. 경제 전문가들은 제로 성장에 고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환율, 그다음에 고금리, 네. 뭐 이런 상태에서 저는 SOC 사업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그렇죠. 문제라든지 큰 SOC 사업들. 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이 필요하다. 지금은 SOC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네.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현재가 지금 죽을 판이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또 돈을 몇십조를 SOC 지금 그 윤석열 후보 공약대로 하면 209조, 209조의 공약금이 나가는데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뭐 지방선거까지는 그 뭐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네.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불효불급한 네. 사업 외에 또 서민들과 관계된 사업 외에는 전면적인 SOC 사업에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사람이에요. 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윤혜 씨 얘기는 맨날 부족해요. 예, 못 들을 것 같은데. 아유, 오늘 정기특위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님 또 오윤혜 방송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